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7대 과제의 두 번째 과제인 통합 방공미사일 능력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7대 과제 두 번째 과제인 통합 방공미사일 능력 구축이죠. 일본이 신중기방 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방공미사일 능력 구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의 미사일 방어,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적기지 반격의 개념이 추가된 개념으로 보시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의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적 탄도미사일 기지의 원점을 타격하여 경멸하는 적기지 반격 개념까지 포함된 적극적 방어인 것입니다. 유익하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상승, 중간, 종말 단계로 비행을 하게 되죠. 상승 단계에서 경계관제 레이더로 추적 감시하여 중간 단계에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의 SM-6 등으로 요격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위대는 인공위성과 레이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향을 24시간 365일 감시하며 미사일 발사 시 인공위성 및 레이더로 신속히 탐지 및 낙하 지점을 예측하여 수분 이내에 대국민 경보 발령 J-알러트를 발령을 하여 피난을 유도하며 방위성 대신이 요격 명령을 발동하면 현장 지간이 즉각 요격 조치하는 수순으로 대처하게 되죠.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2003년에 BMD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이래 20여 년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지스함의 개수 및 신규 건조 등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총 8척의 이지스함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패트리어트를 꾸준히 도입하여 전국에 28개 고사포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BMD 대응을 위한 경계관제 레이더 FPS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이지스함은 현재 8척 체제로 콩고형 4척, 아따고형 2척, 마야형 2척으로 구성이 되며 콩고형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 1A와 1B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SM-3 블록 1A, 1B는 사정거리 700km, 유효고도 500km 정도의 요격 능력을 갖는 대탄도 미사일입니다. 아타고 이지스함은 SM-3 블록 1A, 1B에 외에 SM-3 블록 2A도 장착하며 마야형 이지스함은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SM-3 블록 2A는 유효고도와 사정거리가 각각 1200km, 2500km로 대폭 신장되어 보다 고고도 및 원거리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2022년 11월 일본 방위성은 마야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 실험을 하였으며 이 미사일이 미군이 발사한 모의 탄도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목표물을 고도 100km 이상에서 파괴하여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SM-3 블록 2A는 미국 레이시온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추진력과 목표 식별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일본 방위성은 이를 통해 확장된 고도화 사거리를 방어함으로써 탄도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죠. 일본 방위성은 발당 60억 원에 달하는 성능 개량된 최신의 패트리어트 팩3 MSE를 도입하였는데 기존의 패트리어트보다 사거리 90km, 최대 상승고도 40km까지 대폭 증가되어 방어 범위가 확장이 되었죠. 홋카이도 북단의 와칸나이부터 오키나와 남단의 미야코지마에 이르기까지 일본 열도 전국에 28개의 경계관제 레이더를 운영하며 탄도미사일의 발사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중간 단계에 도달하면 사세보, 마이스루, 요코스카에 배비된 이지스함에서 이를 요격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각 지역에 배치된 28개 고사포대에서 패트리어트3로 요격하게 되죠. 그러나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운용 능력의 향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운용 동향을 빌미로 하여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대폭 보완 정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죠.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HGV가 등장하며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기존의 BMD 능력을 돌파할 수 있게끔 향상되었고 또한 15,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되었죠. 중국의 탄도미사일 동향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 26을 비롯해 가지고 대함 탄도미사일 ASBM, 요격이 곤란한 초음속 고속 활공탄 HGV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냉전시대 일본의 최대 위협국인 러시아가 근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000발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토에 무자비하게 퍼부었다는 전례는 일본을 매우 긴장시키게 만들었죠. 이러한 주변의 국제정세의 위협 속에 일본의 방위성은 동합방공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봉합하면서 더 나아가 적 미사일 발사기지도 타격한다는 적기지 반격의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죠. 대략 2027년도까지는 HGV 등 소형 무인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2032년까지는 HGV 등에 대한 광역 방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방위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증오 포착을 위해 위성 컨스텔레이션과 미국의 조기 경제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요격 개념은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유도탄의 성능 사거리를 대폭 신장시켜 보다 원거리에서 요격하고 적 기지까지 반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요격자선으로 만톤급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사거리를 대폭 신장하고 팩3 MSE 등의 성능 개량과 토마호크 등의 도입, 또 SM6 미사일의 도입, SM3 미사일의 지속적인 확보 등을 통해 속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죠. 새로 건조하는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은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남서지역의 위협에 대처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처하며
극초음속 활공 유도탄에 대응하겠다는 개념으로 건조를 하고 있으며 SM3 블록 2A, SM6 12식 SSM 성능 개량의 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이죠.弾道미사일을 발사한 적 기지를 타격하는 자위대 반격 능력 작전 개념으로 선제 공격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통합방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반격작전에서 일본이 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걸고 있지만 일단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의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본 가기의 결정으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생존의 측면에서 볼 때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